안녕하세요.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니어 건강 채널 백세 담소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겁을 주거나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에 걸리는 몸의 신호들,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백세담소 TV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여러분의 건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에 이것을 추가하면 잘 때 절대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셨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더 화장실에 가는 거 아니야. 소금은 또 왜 나오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낮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밤만 되면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깨는 일.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랫배가 아주 살짝 팽팽해진 느낌 때문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던 기억.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피곤한데 왜 이렇게 잔 것 같지가 않은지 이유를 모르겠던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방광이 약해진 건가? 신장이 안 좋아진 건 아닐까? 혹은 자기 전에 물을 마신 게 잘못이었나? 오늘은 국이나 과일을 먹어서 그런가 하며 하루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점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에는 몸이 너무 정교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밤마다 깨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신장도 괜찮고 방광도 괜찮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도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몸은 계속해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몸이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신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단순히 소변의 양 때문이 아니라는 것, 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과 소금, 그리고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송은 당장 무언가를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내 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는지, 그리고 소금이 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물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물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국물도 피하고 과일도 삼키지 않고 심지어 갈증이 나도 참고 잠자리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서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일수록 밤에 더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현상을 접했을 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물을 적게 마셨는데 왜 더 자주 소변이 마려울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물을 단순히 넣고 빼는 통이 아니라 수분과 미네랄, 혈관과 신경이 모두 연결된 정교한 조절 시스템입니다. 저녁에 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몸은 오히려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점점 농축되고 순환은 둔해지며 신장은 이 상태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몸은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반대로 소변 배출 신호를 더 자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물을 참을수록 몸은 더 자주 화장실로 보내려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예민해지는 곳이 바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낮에는 같은 양의 소변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던 방광이 밤만 되면 아주 조금만 차도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면 방광은 그 불균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과 미네랄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시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입니다.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미네랄까지 부족해지면 물은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살짝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낮 동안 조직에 고여있던 수분은 밤에 누우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고 신장은 이 수분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중에 반복되는 각성입니다. 소변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내는 신호인 셈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는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밤마다 같은 시각에 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만 되면 꼭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낮 동안 물을 적게 마시고 저녁 식사를 지나치게 싱겁게 하며 몸을 늘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도 문제고 소금도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는 건가? 아니면 소금을 먹으라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따뜻한 물이 중요한지, 왜 소금이 아주 조금만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왜 더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건지,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힘들어하는 분들께 꺼낼 때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잘못 전달되면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전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정답도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몸의 균형을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돌려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따뜻한 물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 정도의 물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한 혈관들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길을 살짝 넓혀주는 것처럼 순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순환이 부드러워지면 방광과 그 주변을 지나는 작은 혈관들도 조금 더 여유를 찾게 됩니다. 혈류가 안정되면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 역시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면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든다고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괜히 급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싱겁게 드셨던 분들, 낮 동안 물을 자주 참아오신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주 소량의 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맛을 느끼기 위한 소금이 아닙니다. 혀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정말 한 꼬집 정도의 양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물을 혈관 안에 머물게 돕는 것입니다.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마신 물은 혈관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조직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불안정해지고
신장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보냅니다. 작은 소금 한 꼬집은 이런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걱정부터 하십니다. 소금이면 혈압이 오르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건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균형을 돕는 것입니다. 하루 식사에서 이미 섭취하는 소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 더해지는지, 그 작은 변화가 미세혈관과 염증, 그리고 밤중 각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되셨다면 다음 내용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실 겁니다. 이제 제목에 등장했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레몬이라니 속이 쓰리지 않을까, 괜히 위를 자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아주 얇은 한 조각, 혹은 몇 방울의 레몬즙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맛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양입니다. 이 레몬이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레몬에는 시트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세혈관 단위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작은 염증이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아주 적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가 밤중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레몬의 시트레이트와 항산화 성분은 이런 예민함을 조금씩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밤을 방해하던 작은 자극들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소금만 보충하고 칼륨이 부족하면 균형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은 이 균형을 부드럽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 그리고 레몬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레몬 한 조각이 제 잠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화장실 횟수가 아니라 잠들기 전 몸의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리와 손끝이 따뜻해지고 눕고 나서 몸이 덜 긴장된 상태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몸을 억지로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순환의 길을 열어주고 소금은 그 길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며 레몬은 그 흐름을 방해하던 작은 염증과 불균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은 언제가 적당한지,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는 없는지까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되셨다면 이 다음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으냐,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부터 드립니다. 핵심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이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마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눕기 직전에 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 물을 흡수하고 분배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시점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와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네랄이 혈관 안에 자리 잡으며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컵 한 컵을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150에서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입니다. 마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배가 찬 느낌이 든다면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마시는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급하게 들이키듯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몇 모금에 나눠서 마셔야 몸이 들어오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빠르게 마시면 신장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의외로 많은 차이를 만듭니다. 물의 온도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와는 반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역시 몸을 긴장시키고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 온기가 몸 안으로 퍼지는 느낌이 가장 적당합니다. 소금의 양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을 올리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으로 인해 무너졌던 균형을 잠시 보완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레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툼한 조각이 아니라 아주 얇은 한 조각이거나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양이 많은 것입니다. 이 습관은 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을 부드럽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을 며칠, 몇 주 이어갔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며칠 하면 효과가 느껴지느냐, 정말 밤에 안 깨게 되느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습관이 하루 이틀 만에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몸은 수년 동안 쌓인 균형의 흔들림을 하루아침에 되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느꼈다고 말한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 자체가 아니라 잠들기 전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눕고 나서 다리가 덜 무겁다든지, 아랫배에 묘한 긴장감이 줄어들었다든지, 괜히 예민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말했고, 어떤 분들은 전날 밤 몇 번을 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잤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밤을 경계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빠르면 며칠 안에, 늦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극단적으로 줄여왔던 분, 식사를 지나치게 싱겁게 해왔던 분,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해온 분일수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에게 엄격한 수분 제한을 받은 분, 신부전으로 인해 체액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가벼운 불균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습관을 하면서 혹시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몸이 이상하게 반응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습관은 절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밤에 깨는 문제를 나의 실패나 노화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태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단순히 화장실 횟수만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과 자율신경, 그리고 수면의 질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문제를 단순히 방광이나 신장의 문제로만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몸을 조용히 관리하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바로 그 시스템 말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을 조절합니다. 물을 마실지 말지, 화장실을 갈지 말지, 참고 넘길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든 순간부터는 자율신경이 모든 결정을 맡게 됩니다. 그때 몸 안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 자율신경은 우리를 깨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깨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방광이 고장나서도 아닙니다. 몸이 지금은 깊이 쉬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는 순환, 체액 농도, 미네랄 균형, 신경의 민감도 같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밤이 되면 유독 몸이 예민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은 소변에도 깨고 사소한 소리에도 잠이 깨고 자고 일어나도 쉰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몸이 약해졌다기보다는 몸이 과도하게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있다가 밤에도 스위치를 끄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아주 소량 더하는 습관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합은 몸을 억지로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은 긴장을 풀어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움츠러들게 한다면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아주 소량의 소금이 더해지면 체액이 혈관 안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변을 줄이려면 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너무 부족해도 몸은 더 많은 배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배출을 늘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은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미세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덕분에 방광 주변 신경의 예민함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계에서 회복으로, 긴장에서 이완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조급하게 확인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몇 번 깼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매일 점검하다 보면 오히려 긴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믿어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을 지속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변화, 바로 마음의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보다 먼저 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며칠, 길게는 몇 주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변화는 의외로 소변 횟수가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불안이 줄어들고 오늘 밤도 또 깨겠지라는 생각이 덜해졌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일수록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갈까? 또 내일 피곤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과 레몬을 더해 마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도 괜찮다는 신호, 지금은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작은 루틴이 생기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만나는 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음료가 아니라 의식에 가깝다고요. 하루를 끝내는 나만의 작은 의식 말입니다. 특별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오늘도 몸을 좀 도와줬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비난을 받을수록 더 경직되고 이해받을수록 더 안정됩니다. 밤에 깨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게 하거나 통제하려 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조건을 맞춰주고 기다려주면 서서히 반응을 바꿉니다. 이 습관을 이어가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감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밤에 몇 번 깼는데도 아침이 덜 무겁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수면의 길이보다 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깼더라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아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깨는 날도 있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에도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 하나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도 해당될까? 괜히 또 헛된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다고요. 다만 한 번쯤은 몸에게 조건을 바꿔줄 기회를 줘보시라고 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고 작은 변화에도 꽤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을 몇 주 이상 이어간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변화, 바로 몸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의 문제가 어떻게 낮의 삶까지 바꾸는지, 그 연결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간 분들이 공통적으로 꺼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오기만 하면 마음이 먼저 긴장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또 시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몸은 쉬지 못하고 언제 신호가 올지 몰라 늘 반쯤 깬 상태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서 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여지가 생기고 적어도 몸을 도와주는 행동은 했다는 안도감이 남습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특히 밤처럼 민감한 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은 자율신경계에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리듬이 쌓이면 몸은 점점 덜 놀라고 덜 예민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심리적인 문제였던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심리와 신체는 나눌 수 없다고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의 반응은 더 거칠어집니다. 이 습관은 그 연결고리를 동시에 다루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부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건 조절할 수 있는 신호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밤을 넘어서 낮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에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덜 놀라게 됩니다. 조금 피곤해도 예전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몸과 싸우는 관계에서 몸과 대화하는 관계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해보고 왜 나는 바로 안 달라지지 않냐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과 몸의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간을 편으로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은 조건을 유지해주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태도가 오히려 변화를 앞당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가 지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습관을 어떻게 마음속에 남기면 좋을지, 그리고 내일을 조금 덜 부담스럽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갈 수 있는 마무리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미 작은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런 방향도 있겠구나 하는 여지 말입니다. 저는 그 여지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물에 무엇을 더하느냐가 핵심인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 컵의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밤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던 습관에서 몸을 도와주는 시간으로 바꾸는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참아라, 줄여라, 버텨라 같은 말로 몸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갈까봐 물을 끊고 불편할까봐 긴장한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긴장은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결국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을 적으로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있을 때 무언가 바로잡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는 대신 조건을 만들어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 레몬 한 조각. 이 조합은 마법이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다만 혈관 안에 수분이 머물 수 있도록 돕고 미세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밤 동안 과민해진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했고 내일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죄책감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못했다고 해서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당장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말이 한 번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하고 말입니다. 그 기억 하나면 충분합니다. 백세담소TV는 앞으로도 이렇게 겁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 합니다. 당장 고쳐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고 대신 옆에 앉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전하는 채널로 남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깊은 잠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이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기는 시니어 건강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100세 담소 TV였습니다. 오늘 밤은 몸을 조금 더 믿고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